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일주일에 몇 회, 그리고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드시나요? 지난 수세기 동안 와인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반대의 논문 및 연구가 많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음주는 개인의 취향이며 취미로 여겨져야지 미화되거나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와인은 건강에 좋다는 식의 기사는 믿지 않는 편이죠. 최근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간뿐 아니라 심장에도 지방이 축적되어 심부전과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맥주나 독주를 마신 사람들에게서 지방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이라는 유익한 화합물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식이요법과 운동 등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네요. 알코올은 지방 축적을 유발하는 혈액 내 지방의 일종인 고중성 지방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며, 과도한 지방은 염증의 원인이 되며 혈관의 플라크 축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입증된 명절 증후군 중 심하면 돌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연후 심장 증후군입니다. 이는 단시간의 폭음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을 의미합니다. 평소 과음을 일삼던 사람이 명절같이 긴 연휴 기간 알코올과 고열량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서 부정맥 등 심장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번 연휴 음주는 적당히 아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레드와인의 스펙트럼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레드와인은 붉은색을 띠고 잇몸을 마르게 하는 떫은 타닌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풍미의 강도와 바디감 그리고 알코올이 강하죠.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와인 양조 과정에서 포도 껍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수확한 포도를 으깨어 발효할 때 화이트 와인은 포도의 껍질을 비롯한 모든 고형물을 제거하지만 레드 와인은 포도즙과 고형물을 함께 넣어 발효하죠. 포도 껍질에서 붉은색과 풍미 성분들 그리고 타닌이 추출됩니다. 과일 향을 잠깐 짚고 가자면 화이트 와인은 레몬, 라임, 오렌지와 같은 시트러스류가 지배적이죠. 하지만 레드 와인은 체리, 딸기, 플럼과 같은 베리류가 더 두드러집니다. 또한 적포도 품종은 포도가 충분히 익기 위해 더 많은 햇빛이 필요하며, 좋은 조건에서 잘 숙성된 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알코올 발효를 끝내면 높은 알코올과 바디감을 가지게 됩니다. 추가로 양조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에 비해 더 둥글고 풍성한 질감을 가지는 편입니다. 지난 샤르도네 스타일 차이에서 설명했듯이 많은 레드 와인이 오크통에서 숙성하면서 젖산 발효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다양한 레드 와인을 스타일별로 한번 줄 세워 볼까요? 풍미의 강도와 바디감을 기준으로 레드 와인의 스타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대략적인 범위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거란 거 다 아시죠? 이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알코올 도수 하나만으로 와인 스타일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분법적으로 나눠 다소 극단적인 부분은 있지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알코올 함량이 13.5% 이하인 레드와인이라면 서늘한 기후의 와인 생산지, 특히 9세계라고 표현하는 전통적인 유럽 국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도는 높은 편이고 드라이함이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붉은 과일 향이 더 잘 표현될 거라 생각되고,
허브 풍미도 느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오크 풍미, 특히 새 오크를 사용한 느낌은 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떫은 차를 마셨을 때 느껴봄직한 살짝 설익은 듯한 거친 탄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코올 함량이 14% 이상인 레드와인이라면 온화하거나 따뜻한 기후의 생산지, 특히 신세계 국가에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산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적당히 드라이하게 느껴지며 붉은 과일보다는 검은 과일류, 허브보다는 향신료 풍미가 더 두드러질 것 같아요. 새 오크를 사용한 듯한 오크 풍미가 꽤 강하게 표현될 것 같네요. 또한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벨벳과 같은 부드러운 탄닌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품종이 아닌 와인 스타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이유는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블렌딩을 더 많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품종들을 블렌딩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비율의 차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조합의 와인이 생산되죠. 대표적인 적포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그 차이를 알아볼게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전 세계에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단일 품종의 와인뿐 아니라 블렌딩 품종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하면 역시 프랑스 보르도입니다. 하지만 보르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메를로가 더 많이 재배되죠. 충분한 햇볕과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까베르네 소비뇽에게 보르도는 최상의 조건은 아니지만 돌이 많은 좌안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뛰어난 품질로 생산됩니다. 비교적 적당한 가격대의 보르도 블렌딩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의 블렌딩 비율이 25% 이하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품종 자체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와인의 바디감, 풍미 강도, 색의 깊이, 숙성 가능성 등을 끌어올려주죠. 그리고 높은 가격의 보르도 블렌딩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소 거칠게 표현될 수도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의 특성을 블렌딩하는 메릴로 등의 품종이 부드럽게 보듬어주죠. 까베르네 소비뇽이 좋아하는 기후 조건을 가진 칠레, 미국 등의 신세계 국가로 가면 포도는 완전히 숙성되어 더 강렬한 풍미를 가지지만 거친 특성은 줄어듭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이 75% 이상 사용되죠. 마지막으로 블렌딩하지 않은 100%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밸런스 좋은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포도가 아주 잘 숙성되어야 하죠. 품종의 특성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특히 농축미가 뛰어난 숙성 잠재력이 높은 와인이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갈게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